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대응하기 참 까다로웠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제도 시장은 뉴스에 기뻐했다, 슬퍼했다, 일희일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 지수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0.08% 약보합이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리스크의 장중에 1% 넘게 빠졌다가 스위스 중앙은행이 수습에 나선다는 소식에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2377.91포인트였고요. 코스닥은 0.1% 상승해 781.98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 마찬가지로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스위스 중앙은행의 크레디트 스위스 자금 지원 소식에 주식시장이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858억 원 매도했고요. 그밖에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는데 각각 691억 원, 38억 원 매수 우위였지만 순매수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3,283억 원, 기관이 1,340억 원 순매도했고 이 밖에 개인은 4,66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 이번 하락장에서도 지수가 빠질 때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환율도 부담입니다.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터진 이후에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죠.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9원 30전 오른 1,31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고 또 달러 인덱스가 조금은 진정됐기 때문에 환율 오늘 좀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바라보며 마감했습니다. 종가가 59,9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상승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1.95% 올라서 종가 57만 6천 원, LG화학이 1.25% 올라 마감가 73만 원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날 1.54% 올랐는데 어제 저녁에 인천 송도에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부분 오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 0.93% 상승했습니다. 종가 21만 6천 원이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동안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날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23% 하락해서 마감가 43만 8천 원. LNF의 경우에 5.62% 올라서 종가는 24만 4,500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정부가 6대 첨단 산업 육성안을 발표했었죠. 미래차와 2차 전지 로봇, 이 정부 전략과 궤를 같이 하는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화학이 1.87%, 전기 제품 1.48%, 기계가 1.35%,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가 0.32% 상승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날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았고요. 로봇 관련주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가 300조 원 규모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중소형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배터리셀과 장비, 소재 관련 기업들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포스코케미칼이 LFP 양극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번 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산업 전문 전시회인 인터배터리가 열리고 있는데요. 유안타증권은 인터배터리 2023에서 LFP의 배터리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니켈과 코발트, 망간 이 세 가지 물질을 섞어서 양극재를 만드는 걸 3원계 배터리라고 하고 리튬 인산철을 쓰면 이걸 LFP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3원계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계속되면서 LFP 배터리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중국 대비해서 부진했었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적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셀 3사의 LFP 배터리 주 타겟 시장은 미국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향후 3원계뿐 아니라 LFP 배터리에 대한 미국 내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안타증권은 삼성 SDI를 관심 종목으로 픽했습니다. 2차 전지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거라면 배터리셀과 장비, 소재 업종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현대차증권에서는 2차 전지 산업 좀 더 큰 관점에서 보자며 2차 전지 산업의 한계를 전기 자동차용으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가 앞으로 새로운 성장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엔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작부터 전장, 공조 통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결론적으로 전력 판매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ESS가 전력 플랫폼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증권은 LFP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도 전망을 했는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LFP 양산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을 보실 때는 단순히 배터리 셀이나 소재 장비에 그치는 게 아니라 LFP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관련해서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2차 전지주가 주도하고 있지만 코스피에선 대장주인 반도체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반도체 업종의 대안으로 자동차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반도체 시황이 안 좋아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이 코스피의 대안 업종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부진에도 견조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전기차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킹달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코스피 내에서 자동차 영업이익 비중이 반도체를 역전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에서 현대차 그룹 3사 비중이 1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총 비중은 한 4% 정도. 그러면 앞으로 현대차 그룹 시총이 더 상승할 여력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증권은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아가 어제 새로운 전기차인 EV9을 공개했죠. 증권가에서는 기존의 EV6에 이 EV9까지 출시되면서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이 기아의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순환매 장세 향후 주도주 알아봤고요. 자동차 업종이 왜 매력적인지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장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뉴욕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